제 자신을 잃어가는 길입니다. 또 소중한 친구들에게 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여기서 보따리 풀듯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큰 고민은 제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고교를 언어 전문으로 나와서 일본어만큼은 그저 만화 애독이 아닌 정말 사소한 문화와 사람이 좋아서 일본어 사전도 심심할 때 계속 둘러본 학생이었습니다. 때문에 유학을 준비했지만 학교에서도 정말 심하게 외출도 시켜주지 않았고 원서 제출 상담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학원도 송탄에서 강남이라 아슬아슬하게 다녀오면 기숙사 사감님께 매일 학원이랑 학교 수업이랑 뭐가 더 중요하냐면 혼나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정보 부족으로 떨어졌으며 심지어 제가 하도 연락을 많이 해서 직접 목요일에 일본에서 찾아온 대학에 그저 새로운 학부가 창설되었으니 와주라는 말에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2명은 붙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기뻤지만 역시 저도 그릇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친 듯 견디고 피해주기 싫어서 웃으면 참은 제가 너무 분했습니다. 전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도 사회와 국제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기회에 미국을 다녀오라 하셨죠. 전 보스턴 어학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마음 한편에 계속 찌르더라고요. 부모님은 뜻대로 즐겼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도록 돌아다니고 최대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고 공부도 나는 시간을 잡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했고 가장 싫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지만 짧게 하자면 2살 위인 여선배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 마음은 사랑으로 이어졌으며 여선배는 오히려 제가 못하는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일본인과 얘기하니까 외국노라며 어학원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동갑에게 반했는지 제가 억울해할 때 먼저 와주기는커녕 순간 절 같이 욕하더군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제가 둘에게 시간까지 속고 그 문 뒤에서 선배 신음소리까지 듣기 전까지냐. 아이고, 거의 한 달을 운동 공부만 했습니다. 점심 먹고 토하고 저녁 먹고 토했습니다. 15kg을 빠졌습니다. 그나마 상담받으려던 아는 형은 울분을 토하던 저에게 말을 끊더니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그때부터 사람을 보면 이따 웃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버드의 아는 어른을 알게 되었고 또 웃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사람이라서 조금만 흔들리면 무시하는 어른이 버거웠습니다. 결국 스트레스성 안면 마비가 오고 전 잠시 치료를 받게 되고 후에 여러 나라 친구들에게 상담사 끝에 결국 다시 일본에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2년을 준비하는 시험에 7개월의 도전은 힘들었습니다. 일본어 여러 과목을 준비하고 토익 또한 미국에서 배운 영어와 많이 다르기에 큰 점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도 많이 멀고 다른 친구들과 많이 늦었다는 압박에 전 미국에서 그 사건 이후로 저와 같은 전공 친구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에 일본에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학과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힘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쌓인 모든 덩어리들이 지금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적은 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이 아니며 저 이상 좋은 이야기는 없었기도 합니다. 그저 부모님과 친구들만에게 힘을 얻고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전 나약해서 지금 코로나 1차 시험도 사라져 더 적게 힘들게 뽑는다는 대학들의 설마 불안까지 휩싸이고 혹시 해놓고 저런 대학에 간다고 눈치바다가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느 대학이든 배움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저입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은 좋은 것 같지만 이제 현실이 무섭습니다. 사람도 무섭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라는 말도 무섭습니다. 답이 달릴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걸까요? 이 와중에서 피곤하고 졸리고 차라리 머리가 안 좋은 거라고 들으면 변명이라도 생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저 흥미있는 배움에 몰두하는 사람이 좋아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겨울에 비칠 땐 항상 그때 없이 큰 앞니가 보이던 그 시절의 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불행의 연속 때문에 가장 슬픈 시절의 저를 잃어가긴 싫어요.
그저 어딘가에 막혀 낑낑거리는 사람으로 보신다면 맞는 것 같지만 제 성격이 싫어지는 건 싫어서 이 불행의 여행이 끝난다면 절대로 남의 입에서 낑낑거리는 사람으로 불리지 않도록 솔먹이라도 걸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행복할 때 다시 생각하면 불행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었다라는 이런 말로 포장하려나요? 정말 시간이란 건 지나면 모르는 법이네. 이 글 읽으실지도 도중에 포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끝부분만 보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00명이 모시고 분풀이하고 싶은 기분이요. 잠시만 눈을 붙이고 내일 모지게 혼나지 않게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분, 부디 2분, 모든 분이 하나 소중한 일상 보내기 바라야 감사합니다. 뭐지? 그냥 썰풀인가? 사실 이분은 사람에게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신을 느꼈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 좋아했던 선배한테 막 그렇게 아이고 배신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게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죠. 거짓말을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에서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마지막에는 안 믿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진짜로 늑대가 나와서 뭔 일이 당했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거짓말을 이제 의심하게 돼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배신이 반복되면은 현실까지도 무서워져요. 정말로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 입장은 이제 나는 이 기숙사의 사감이니까 누군가를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좀 오감이 아닐까? 좀 그러니까 간섭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이거는 확실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합격됐다는 거 보면은 이게 그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배 아프다 같은 느낌. 이것도 조금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넘어서면 좀 그런 말로 호구다. 심한 말로 호구다. 호구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괜히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솔직한 사람이 됐으면 하길 바라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맨날 하는 말도 솔직하게 얘기해라. 요것도 확실히 요거는 부모님 권유로 한번 가봤는데 괜히 갔다가 배신당한 느낌? 차라리 이때 안 갔으면 나갔을 수 있겠네요. 차라리 이때 그냥 일본어 얘기해갖고 일본어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일단 웃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자기 그러니까 혐오 같은 느낌? 이게 웃는 것만 혐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 혐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역행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웃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조미란들은 어른이 버거웠습니다. 혹시 그럴 수밖에 없겠네. 지금 기숙사 때부터 특히 학생 때 배신당하면 더 기분이 상하고 더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큰일이고.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라는 말도 무섭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학생 때부터 배신감이 쌓여서 이게 어른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배신감이 쌓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배신감이 쌓이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배신감을 느껴서 현실까지 이제 부정해버리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잘못됐어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현실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원래 현실은 사실 무서운 게 맞아요. 현실은 무섭고 잔인한 게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왜냐면은 이 현실은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현실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은 무서운 게 맞고 사회도 무서운 게 맞아요. 그분들의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악한 사람 비중이 더 많으니까 사회가 악해 보여요. 악한 사람 비중이 많으니까. 문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은 1%는 있다는 거예요. 99%가 다 사악해도 1%의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 전 살고 있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도 진짜로 1% 정도 있기 때문에 성격이 지는 건 싫어서 어쨌든 제가 이분한테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죠. 일단 학생 때부터 어른에 대한 배신감이 쌓였고 미국에 가서도 배신감이 쌓여서 나중엔 그게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현실까지 배신감을 느끼시고 계신 말씀을 듣고 또 배신감이 쌓여서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 현실까지 느끼고 부정까지 그렇게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면 모든 게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도전의식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모든 걸이라고 합시다. 모든 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님은 변화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선생님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느끼고로 합시다. 배신감은 감정이니까 느끼는 게 맞고 감을 느껴서 자신을 위해 좋은 모습 위에 것 같아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정말 음... 음...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불안은 지금까지 쌓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으로 인해 생긴 걸 현실은 원래 좀 잔인하고 냉정하지만 어디 뭐라고 할까요? 냉정하고 무섭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실을 살고 현실과 미래를 과거는 다시 만들다? 과거는 좋게 만들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부디 원하는 일 하시기. 방송에 오셔서 재밌는 걸 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지만